예,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참 마땅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판사가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있죠. 예. 예, 형사소송법 17조 그중에 이 수원지법 배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호가 7호입니다. 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신재판에 관여한 때 그다음에 또는이라고 해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뭐 처장님도 법관이시니까 당연히 예. 암기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11부가 지난주에 선고한 판결의 사실과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기소돼서 11부에 배당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자, 11부가 지난주에 선고한 사실의 그 주된 내용은 이화영 부지사라든가 쌍마을 측에서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또 2019년 7월 8월경부터 2020년 1월까지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외국한 달러를 갖다가 지금 북한 측에 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지금 유죄 판단이 이루어진 거고요. 예. 일부 환치기수법은 무죄였지만 어쨌건 유죄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롭게 기소된 거 제3자 뇌물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기초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예. 아니 정확히가 아니라 예. 정확히 똑같습니다. 예.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 달러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쌍방울이 단합했다. 그 다음에 2019년 하반기부터 300만 달러 경기도지사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대납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적용 법조만 틀린 겁니다. 앞에 거는 외국환 관리법이고 지금 이 새롭게 기소된 것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19조 아까 말씀 제척사유 이 신진호 판사가 그 사건에 관한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아마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관련한 뭐 재책이나 회피 관련한 쟁송이 처장님 이거는 즉답을 해주셔야죠. 재판 업무에 30년 이상 종사하셨고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사건이 기초되는 심리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신진호 판사가 그게 지금 판단이 안 서십니까? 예.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잖아요 지금. 기초적 사실관계 동일성 아시죠? 예. 기소되는 사실관계 똑같지 않습니까? 적용 법조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판사로 하여금 이 새로운 기소권 재판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척사유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지 않습니까? 전심 관여 금지하게 하고 기소되는 사실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를 제척하게 한 것은 그 취지가 뭡니까? 예. 선입견 배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입견 갖고 재판하지 말고 새롭게 선입견 없는 깨끗한 판사가 와서 공판정에서 간결한 공소장부터 시작해서 심리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느 누가 봐도 이미 유죄 예단을 가진 판사가 지금 이 재판을 갖다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자배당의 이유만으로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신속히 이거 재배당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검찰이 2년 동안 이화영 부지사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경기도지사 시절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압수수색 그 다음에 검사 수사관이 23일 동안 지금 김동연 지사 시절에 경기도청에 상주하면서 예전 기록들 다 탈탈 털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화영 지사 기소할 때 아니면 재판 중일 때 같이 기소를 해서 병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검찰 기소하지 않고 이화영 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적용법조를 추가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쪼개기 기소 아닙니까? 공소권 남용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제지를 법원이 해주셔야 되죠. 법원이 해주셔야 되죠. 네?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기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판례로 공소권 남용에 관한 그런 판단이 있은 적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사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불법 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을 똑 떼어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할 때 성남FC 사건이라든가 다른 성남 사건도 다 모아다가 중앙법원에
네. 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공범 이화영, 김성태, 쌍방울 사람들은 다 수원지검,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만 톡 떼어서 수원 거 모으고 성남 거 모으고 서울중앙에 있던 것까지 다 꼭 똘똘 말아서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겁니다. 기각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중앙에다 두고 중앙지법에다 기소를 하고 요 건만 다시 수원지검으로 갖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조작수사, 회유수사, 협박수사 하면서 이화영 진술 바꾸게 하고 아까 누구죠? 안부남 딸한테 주택 제공해서 진술을 갖다가 회유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유죄가 나오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법에 또 기소를 한 겁니다. 이거 중앙지검으로 분리해서 올려 보냈으면 거기서 기소하고 재판하게 해야지 이걸 또 똑 떼다가 다시 수원지법으로 와서 여기서 기소를 한다는 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가 끝났는데요. 저도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보통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이유는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자기가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하게 되면 자기 수사가 잘못됐다고 뭐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기소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든 유죄가 나왔으면 그 검사한테는 좋은 일 아닙니까? 예, 무죄가 나오면 본인이 수사를 잘못했고 무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적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 검사를 분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타당한 말이죠. 처장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검사는 기소만 합니다. 수사 개시부터 수사 종결까지 영국은 경찰이 다 해요. 경찰이 과도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영국은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다 합니다. 검사는 기소만 합니다. 경찰이 수사해온 것을 가지고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기소거리가 되냐 마냐, 또 기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빼고 기소를 하냐, 넣어서 기소를 하냐, 이걸 하거든요. 원래 수사 기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상식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재판을 한 사람이 그것과 유사한 재판을 했을 때 무죄를 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본인이 이미 유죄라고 재판한 사건과 전혀 정반대의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판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판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말의 의심받을 소지를 없애고 재판을 해야 그 재판이 나중에 의심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법원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난 하겠다 하더라도 친족 간에 관련된 재판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재판을 잘못 할 것 같으니까 아전 인수격을 할 거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재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본인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했다고 하지만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그 증거도 취사 선택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꿰맞추기 위한 그런 증거만 활용했다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정원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했다라고 지금 비판받고 있는데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같은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한다면 더더욱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굳이 왜 그 판사한테 그 판결을 맡겨야 되느냐라는 것이 법률 이전의 상식이에요.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을 위해서도 이거는 분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의원들이 계속 지금 발언하고 주장하고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님은 그냥 알고서도 그러는지 모르면서도 그러는지 이 국민적 상식선을 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뭐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법원 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국민들도 이 방송을 지켜보는 분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런데 국민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이 신인가요? 사람이잖아요. 신도 오류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판도 3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원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저는 진짜 법원에서 심사숙고할 사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런 말씀이 매우 우적절한가요? 바른 재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취지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라고 독일의 법학자 엘리 네크라는 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이렇게 법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도덕과 양심에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